다음 주는 청약하는 종목이 정말 많은데요. 6종목이나 되죠. 지난번에 위니아 에이드를 워밍업으로 소개를 드렸고, 오늘은 레이저셀을 워밍업으로 알아볼 텐데요. 이 종목까지 워밍업으로 소개를 드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 결과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는 6종목이 청약을 합니다. 아직까지 연기하는 종목은 없고요. 일반 종목이 3개, 스펙이 3개인데요. 레이저셀은 6월 14일과 15일에 청약을 하고요. 5종목 청약 일정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레이저셀 사업부터 알아볼게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자기기 안에는 화면 보시는 것처럼 PCB 기판이 들어 있습니다. 각종 반도체를 이 기판에 붙여야만 비로소 전자기기로 작동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반도체를 붙일 때 요즘에는 레이저를 활용해서 납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기기들을 보면 점점 얇아지고 있죠. 스마트폰도 그렇고 노트북도 그렇고 TV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점 데이터의 양은 많아지다 보니 비슷한 사이즈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반도체는 더욱더 미세한 공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얇아지고 있는 반도체를 기존처럼 한 땀 한 땀 납땜을 하다 보니 두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레이저의 열 때문에 얇아진 반도체가 휘어지면서 손상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두 번째 문제는 하나씩 붙이다 보니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더 정교하고 더 빠르게 붙이는 방법들을 연구를 하고 있었다는데요. 레이저셀은 약간 접근하는 방식을 다르게 해서 점 단위로 한 땀 한 땀 붙이지 않고 아예 면 단위로 넓혀서 한 번에 붙이는 방식을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냅니다. 레이저를 점으로 쏘는 게 아니라 사각형 면 단위로 쏘면서 한 번에 납땜을 하는 방식을 개발한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빠르게 붙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점으로 열이 집중되는 것을 상대적으로 분산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손상되는 것도 개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레이저셀은 이러한 기술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을 했고, 현재는 이 장비를 유일하게 양산할 수 있는 업체라고 하는데요. 마치 수공업으로 만들고 있던 방식이 산업혁명으로 대량 생산으로 바뀌는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 종목의 핵심 경쟁력인데요. 잠시 후부터 단점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이 얼마나 호평을 받느냐에 따라서 장점이 부각되느냐 아니면 단점이 크게 보이느냐로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말씀드릴 부분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여기서는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레이저셀은 이 기술로 세 가지 산업에 진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첨단 반도체 패키지 공정에 장비를 납품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세하고 정교한 반도체를 PCB 기판에 부착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장비가 주목받고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 패널을 만드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미니 LED라고 해서 정말 작은 입자들이 디스플레이 패널에 촘촘히 부착되면서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을 받고 있죠. 워낙 작은 소자들을 한 번에 붙여야 되니까 역시 이 공장에서도 본인들의 장비가 유리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기차 배터리인데요. 배터리의 효율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들어가는 각종 소재들을 부착하는 것도 레이저셀에 장비가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방 산업이 시장이 좋아하는 섹터들을 모두 언급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런 첨단 부품을 만드는 주요 기업들이 레이저셀의 장비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기업들이 레이저셀의 장비로 테스트는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비들도 실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수출 비중이 작년에는 90%였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보다는 해외에서 먼저 인정을 받고 있고 이러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이 장비를 채택해 줄지가 향후 성장의 키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레이저셀의 손익을 보면 아직까지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잘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년 매출은 39억 원이었고 21년 매출은 97억 원으로 약 2.5배 매출이 늘어났는데요. 올해 1분기는 매출이 벌써 33억 원입니다. 특히 하반기에 매출이 집중이 된다고 하는데요. 20년 하반기에는 약 80%, 21년도에는 하반기에 약 90% 매출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1분기에 33억 원이라는 좋은 매출이 나왔죠. 그래서 무난하게 올해 매출은 100억 원은 넘을 것 같고요. 올해도 하반기 매출이 집중이 된다면 꽤 큰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 상태를 보면 굉장히 탄탄한 기업인데요. 부채 비율은 15%, 유동 비율은 900%가 넘습니다.
아직까지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가 아닌데도 이렇게 재무 상태가 좋은 것을 보니 그동안 투자를 잘 받았던 것 같은데요. 물론 이렇게 상장하기 전에 받았던 투자가 상장 이후에는 전부 물량으로 나오는 부담감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회사에 대해서는 이 정도 알아보고 청약 정보를 체크를 해볼게요. 160만 주를 신주로 모집합니다. 일반 투자자에게는 40만 주, 나머지는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이 되었고요. 희망상당 공모가 기준 224억 원 모집하는 소형 종목입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은 이 종목의 큰 단점인데요. 44%가 상장일에 유통이 됩니다. 코넥스 종목이 아닌데 상장일부터 40%가 넘어가는 종목은 오랜만이죠. 조금 전에 투자를 잘 받아서 재무 상태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작용이 상장일부터 찾아왔습니다. 상장일 물량 중 기존 주주 물량은 212만 주이고 비중은 약 25%인데요. 이 종목은 최대 주주 물량이 적습니다. 최대 주주 물량이 약 21% 정도밖에 되질 않는데요. 그래서 보호 예수로 묶여있는 기존 주주 물량이 상장하고 한 달 뒤에 대거 풀립니다. 그때 풀리는 물량이 32%인데요. 이 종목은 상장 후 한 달 뒤에는 전체 물량의 약 75% 정도가 다 풀려버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신규 상장하는 종목을 길게 투자하실 분들은 없겠지만 혹시 있으시다면 이 종목은 상장 후 한 달까지는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매수하더라도 한 달 뒤에 보호회수 물량이 나오고 나서부터 관심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디 이들 기존 주주의 취득 단가가 공모가와 큰 차이가 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스톡옵션도 약 40만 주 넘게 발행이 되어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자진 의무 확약을 걸었습니다. 스톡옵션 전체 물량을 의무 확약으로 묶은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물량은 보호회수가 걸렸는데요. 그래서 그나마 스톡옵션까지 상장일에 부담을 주지 않게 된 게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주관사는 삼성증권인데요. 단독 주관하고요. 삼성증권도 청약 한도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평소 이용하지 않는 일반 고객은 청약 한도가 50% 적용되는데요. 그래서 청약 한도는 10,000주까지 청약을 할 수 있고요. 상당 공모가 기준으로 증거금은 7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삼성증권도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자, 그럼 공모가 보면서 마무리 해볼게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 4개 회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4개 회사 평균 PER은 15.9였는데요. 유사 기업의 PER로서는 적정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아직 흑자를 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특례 상장하는 종목인데요. 그래서 향후 3년 실적을 추정을 해서 공모가를 산정을 합니다. 적용된 이익은 92억 원이었는데요. 이 종목도 원대한 포부로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추정 실적을 보면 일사천리로 성장해 나가는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매출액은 193억 원으로 전년의 2배, 그리고 내년에는 360억 원으로 또 2배, 그리고 24년도에는 2배 이상 성장하는 것을 추정을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매년 더블 성장을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단숨에 43억 원 흑자 전환하는 것을 추정을 했는데요. 1분기에 마이너스 4억 원이었는데 43억 원 흑자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이러한 추정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기관 투자자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당 평가가액은 약 16,600원이었고요. 희망상단 기준으로 할인율은 15.5%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공모가로 14,000원을 책정을 하는데요.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추정 실적이 반영된 공모가이기 때문에 이 공모가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해 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기 전에 차트 하나 볼까요? 화면 보시면 아찔하죠? 크루셜텍이라는 종목의 월봉 차트입니다. 몇 년 전에 주가는 약 7만 원이었는데요. 1,000원까지 하락하면서 결국 지금은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거래 정지되기 전까지 수없이 반복한 유상증자들과 마지막에는 감자까지 했지만 결국 회사는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거래는 정지가 되었는데요. 실적 부진으로 상폐가 되는 종목들의 전형적인 차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종목의 최대 주주는 안건준이라는 분인데요. 최대 주주라고 하지만 지분율 8.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수없이 많은 유상증자 때문에 지분율이 이렇게 줄어들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왜 레이저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지 궁금하시죠? 크루셜텍이라는 종목의 최대 주주와 레이저셀의 최대 주주는 같은 사람입니다.
레이저셀은 그나마 지분율이 23%로 양호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크루셜텍보다는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증권 신고서를 읽어보면 최대 주주는 레이저셀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주주가 회사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까요? 아마도 대표이사는 중요한 내용들을 보고를 하고 재가를 받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므로 이분이 크루셜텍이라는 종목에서 보여주었던 시행착오들이 과연 레이저셀에서는 반복되지 않을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크루셜텍은 어차피 버리는 패라고 생각하고 레이저셀을 따로 설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관 투자자들도 충분히 알고 있겠죠.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 세계 최초, 그리고 유일한 기술력이라는 장점으로 나머지 단점을 다 극복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0%가 넘어가는 유통 물량, 그리고 공격적인 실적 추정, 마지막으로 최대 주주 리스크까지 모두 극복을 해야 되는데요. 과연 기관 투자자들은 수요 예측에서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3주차는 청약하는 종목이 많지만 결국 스펙만 청약할 수도 있겠다라는 슬픈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보로노이와 위니아이드는 개인적으로는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레이저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송합니다. 청약해 볼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